지난 10년 동안 어선 사고로 전국에서 1,05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119명으로 10년 새 가장 많았다 카대야. 올해도 부안 선박 화재를 비롯한 이딴 어선 사고로 사망자와 실종자 29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선 사고 와 이래 자주 발생하는지 대책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부 국승기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의 국승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지난해 어선 사고 인명 피해 제가 들어보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가장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명 피해가 증가한 이유, 증가세에 이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통계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매년 한 5년 정도 그 해양 사고 통계를 보면 네. 어선 사고는 한 그 2천여 건씩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전체 해양 사고에서 65에서 70% 정도가 이제 어선 사고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2021년부터 이제 한 1,786건, 뭐 2천여 건 밑으로 내려갔다가 2023년에 2,000 건이 넘어서 2,040건 정도에서 네, 네.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어선 사고가 나서 이 이제 사망이나 실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인명 피해가 2023년에는 78명에서 이제 지난해에는 119명으로 막 52%가 크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월 이후 7년 만에 이제 세 자리 숫자로 지금 사망 실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말에서 금년도 25년도에 이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어선 인명 피해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갖고 지난 17일 연이은 이 어선 사고 관련해갖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선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복합적인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복합적인 원인은 뭐 한 크게는 그 한 7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네. 이제 해양 환경의 변화다. 그러니까 실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국지적인 해상 돌풍 영향으로 특히 이제 겨울철 2월이나 3월 중에 이제 이상 파고가 출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업 작업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인적 구성이 달라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어선원의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이 어선원 부족을 외국인 선원으로 이제 메꾸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서 이제 위험 대비 능력이 저하나 소통에 원활하지 못한 점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제 어장 환경이 변화해서 이제 어획량이 계속 그 연해에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먼바다 조업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해상 고유의 위험에 더 노출이 되고 있다. 예. 네 번째는 이제 선박 안정성의 이제 결여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운항 부조의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선박 불법 증개축이랄까 갑판상의 이제 어획물이나 어구류, 증량물을 이제 불안전하게 적재하는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현상. 그다음에 이제 안전 불감증에 따라서 뭐 구명조끼를 미착용하고 그 조업을 하다가 해상에 추락해서 사망을 한다든가 실종되는 사고들. 그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의 부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선주하고 선장 기관장 위주로 어선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파를 시키는데 직접적인 이제 어선원이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잘 전파가 되고 있지 않은 그 실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제 어획량이 줄어들으니까 과다한 경쟁, 그다음에 이제 불법 조업도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의 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어선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움이 많으시겠군요. 네네, 말씀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올해 들어서만 7건의 어선 사고 그리고 1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특이 기상, 이상 파고 뭐 아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요즘 구체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가 이제 가속이 되면 예. 북극에 이제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우리의 이상 기온하고 영향이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겠는데 이 북쪽에 얼음이 이제 녹게 되면 북기단이 이제 남하를 하게 됩니다. 네네. 한랭 기단이 남하를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한랭 기단의 남하를 막아줬던 게 제트기류인데 제트기류가 약화가 됩니다. 약화가 되면 이 한랭 기단이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겨울철에 이제 그 한파가 갑자기 우리 요즘 들어서 보면 한파가 밀려오면서 바람이 세지면서 이제 국지적인 돌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이상파고로 나타나요. 이상파고의 출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지금 교수님을 재난 원인 조사 반장으로 하는 민간 합동 원인 조사반을 구성을 했는데 이때 어업인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했다 하더라고요. 특히 최근 5년간 이 전체 어선 사고의 약 45%를 차지하는 게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안전 문제가 지적이 됐다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은 안전의 사각지대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관습적인 측면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 그 소규모 어업인들은 이제 그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면허 없이 지금 운항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이런 선박은 이제 그 법적인 제도와 그러니까 선박직원법에서 그 면허가 면제돼 있는 부분을 이제 단계적으로 소형 선박 운항 그 자격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제재 처분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재교육 그다음에 훈련 그래서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일단 교육을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교육을 잘 받고 전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육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교육에 이제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결국에 그 전파가 안 되고 하는 것만 결국에는 이 안전 의식의 결여라고 봅니다. 안전 의식의 결여면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의식의 결여고 그다음에 이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냥 하는 그 안전 불감증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체험 교육 훈련까지 포함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출항하기 전이랄까 그다음에 운항하기 전에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보급하고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당장 뭐 어업하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거기 이제 어업하는 선원들 그분들 전부 그 구명조끼 착용 안 하시고 다 조업하시더라고요. 그냥 물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방수되는 옷 하나 입고 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구명조끼 다 착용하셔야 되는 거죠? 갑판상에서 조업 중일 때는 착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 10월부터는 2톤 그 2명 미만의 이제 그 선박은 이제 그 언제든지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돼 있는데 단계적으로 적용할 건데 실제로 왜 착용을 안 하냐면 실제로 작업을 할 때 불편하죠.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 어선에 특화되어 있는 그 아주 가벼운 좀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개발해서 전면적으로 좀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언급해 주신 것 외에 또 어선 사고의 원인 어떤 것들도 있겠습니까? 이 어선의 이제 그 시설의 그 안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제 보건성을 검사를 좀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현재 뭐 24m 이상 선박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제 더 작은 선박에도 이제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 그 어선 개조에 대한 책임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선주 위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걸 건조자, 그다음에 이제 개조를 한 개조업자. 도 처벌을 할 규정을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선 매매 중개할 때 이런 이력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할 그런 제도도 불법 개조 어선을 이게 뭐 이게 진짜라고 괜찮다고 해서 이제 중개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자동차에 이제 딜러들 딜러들이 이제 그 안전 점검을 받은 그 증서를 같이 내는 것처럼 그렇군요. 그 정부가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사고 예방 대응력 강화,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하는 17개 과제. 17개 과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거 확정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재난 원인 조사반에서 5개 이제 큰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선 입출항 관리 강화, 그다음에 이제 이 사고가 났을 때 수색 구조를 위한 초동 대응 역량 강화. 그다음에 이제 어선 그 안전 관리 강화, 그다음에 어선 시설 안전 개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양 정보 관리 역량 개선 이렇게 5그 분야로 해서 네네. 17개 과제를 도출을 해서 범정부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뭐 결국에 이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행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정부가 계속 사고 날 때마다 만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이행력을 어떻게 높일 건가. 그래서 이번 조사반의 결과로서는 각 그 정부 기관에 이 과제 그 이행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체크를 하게 해서 이행률을 향상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입출항 관리가 첫 번째예요? 네네네. 왜 입출항 관리가 잘 안 되나 보죠? 입출항 관리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어로 작업 특성상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어선에서는 많이 꺼려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입출항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조 중에도 이제 유치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입출항부터 그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기점을 빨리 찾아서 수색 구조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트롤 어선 업계에서는 어업 허가 관련법상 이 대형 트롤 선박 조업 구역이 동경 128도 서쪽으로만 제한한 게 이게 이 선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그 지금 그 대형 트롤 어선 같은 경우는 트롤 어선이라면 어떤 걸 가르쳐? 트롤 어선은 저인망 어선을 전체적으로 그 쫙 끌고 가는. 근데 이제 대형 선박 같은 경우 그렇게 상대적으로 소형 선박보다는 그 위험에 덜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 조업구역 128도 서쪽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꼭 그 사고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제 조업구역의 제한은 결국에 이제 어획량이 줄어들으니까 경쟁.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그 더 작은 영세 어민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업 경쟁에서 그 좀 우위를 차지하기는 좀 먼 바다로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사고의 연관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네.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 말씀드리긴 어렵다. 외국인 선원 승선 관련해서 소통이 안 돼서 사고가 발생한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금 외국인 선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다른 그 산업 요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이제 올 때 교육은 받고 옵니다만 그렇겠죠. 뭐 이 선박이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어선들이 있을 거고 그 어선에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분들이 뭐 계속 어로 작업에 종사했던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작업에 대해 작업이나 선박의 이제 적응 능력, 그다음에 이제 어선에 이제 승선하신 분이 대부분 이제 노령자 분들이신데 의사소통이 한국어 소통이 그때 제대로 잘 이루어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이나 어로 작업에서 이런 이 대처의 능력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지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선 사고 막으려면 아무래도 이 조난 구조 호출 장비 사용법 이런 것도 당연히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현장 점검을 해보면 이 장비의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비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결국에 이제 장비 왜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예,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장비마다 대부분 우리나라 그 장비들이 지금 잘 개발이 됐는데 실제 사고가 났을 때 거기를 눌러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결국에 지속적인
능력 향상이거든요. 뭐 결국에 이제 선원의 능력 향상도 배가 그 운항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망 능력이라는 가망 네네. 능력 향상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네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강동희 해양수산 장관이 복합적 원인이라고 했는데 정말 원인이 정말 많네요. 네, 복잡하다합니다. 이게 한 가지로 그냥 다 이해하기에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 그 재난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1대 30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면 이 일은 뭐냐, 한 재난이 일어나는데 30건의 작은 사고들, 그다음에 300건의 어떤 징후들이 모여서 재난이 일어난다. 뭐 하인리 법칙 뭐 이런 얘기 하인리 하잖아요. 법칙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작은 징후들도 쌓이게 되면 이게 예. 도미노처럼 연결이 돼서 재난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 중간에 이 도미노처럼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중간 도미노를 빼서 재난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느냐 네네. 하는 것이 결국에 교육 훈련 그다음에 안전 의식의 향상이다 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국해양대 해양경찰